자, 이 부등식 활용의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쓸 건데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자, fx가 gx보다 크다. 이거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좀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요.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되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x를 한번 보세요. 모양이 어떤지 보시면 같은 x예요. 같은 값이죠. 같은 값.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x1과 x2가 서로 다른 값이에요. 다른 값.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1반이 있고 2반이 있어요. 2반이 있고 1반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자, 이 1반 학생들하고 2반 학생들하고 이제 겨루기로 했어요. 무언가를 겨루기로 했어. 뭘로 하는 게 좋을까? 줄다리기 한꺼번에 하는 거 말고요. 개별전. 팔씨름. 좋아요. 팔씨름. 자, 이 힘의 세기를 1등부터 6등까지 표시를 하도록 할 텐데 자, 얘가 1등이고요. 얘가 3등이고 얘가 5등이야. 힘의 세기가. 2반의 1번은 힘의 세기가 2등이고 4등이고 6등이에요. 자, 이렇게 1반하고 2반하고 이제 팔씨름을 해요. 같은 번호는 같은 번호끼리 팔씨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1반이 2반한테 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모두 다 이기잖아요. 네, 모두 다 이겨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면 2반이 1반을 이길 수도 있다, 없다? 이길 수도 있다. 얘가 얘랑 얘랑 하면 2대1로 2반이 이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한다가 바로 저 왼쪽의 의미고요. 순서를 바꿀 수 있다가 오른쪽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1반이 2반한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순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반이 2반한테 한 번도 지지 않고 모두 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힘의 세기를 비교를 했을 때 1등, 2등, 3등이 1반에 있고 4등, 5등, 6등이 2반에 있다면 아무리 순서를 바꿔도 어때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과 항상 비교를 해봤을 때 항상 크다라고 이긴다를 크다라고 한다면 항상 이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느냐? 1반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2반에서 가장 센 사람보다 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은 값이기 때문에 얘를 넘겨서 하나의 원리로 생각을 합니다. fx-gx가 0보다 크다를 생각해서 hx로 둔 다음에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걔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밝히면 되는 건데 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자, 지금 이 상황은 성립하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x값을 집어넣으면 넣어봤자 항상 어때요? 항상 f의 값이 g의 값보다 항상 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그래프가 f의 그래프가 g의 그래프보다 어디 있다? 항상 위에 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이 식을 만족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뜻이에요. 대표 유형하고 다시 1번하고 다시 2번은 다 왼쪽에 있는 문제죠. 그죠? 근데 다시 3번은 오른쪽에 있는 문제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얘는 이 값의 최대값하고 이 값의 최소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서의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최소값들을 비교하고 최대값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서 다른 위치에 있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누구보다 이놈의 최대값보다 커지면 얘는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항상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그었을 때 뭐 적절하게 어떤 선을 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두 개로 깔끔하게 나누어지는 상황이 그림이 그려진다면 이 식을 만족시키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7-3번인가요? 네, 그래서 7-3번을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최대값과 하나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큰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는 그 7-3번을 보시면은, 자, fx1보다 gx2가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x2의 뭐를 찾는다? 최대값을 찾는다. gx의 무슨 값을 찾는다? 최소값을 찾는다. 그래서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값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 주세요. 자, 속도 가속도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다음 시간 정도 될 것 같네요. 적분 마무리할 때, 적분 활용할 때 속도 가속도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이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워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10월 초에 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한 달 남거든요. 한 달 남는데 그 한 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한 달이면 뭐 충분히 준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막 적분을 다 안 배우고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적분을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당장 적분은 중간고사에 시험이 나오지 않고 기말고사에 나오게 되는데 왜 기말고사에 볼 걸 중간고사 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다 안 배우고 넘어가느냐 할 시간 충분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기준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중간고사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다 못하더라도 그냥 시험 대비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9월달 되면 바로 들어갈 것이고, 자, 9월달에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을 좀 많이 탈피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힐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좀 괴롭힐 예정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숙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출석부에 지금 막 기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매번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관리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 놓고 숙제가 다 된 상황에서 학원에 있는 시간 그거를 채우면 집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숙제가 있고 학원에서 풀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학원에서의 할당량이 있다고 하면 숙제를 다 해오고 그 다음에 숙제 오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숙제 오답하는 시간을 정하고 숙제 오답하고 나서 할당량을 다 채우고 가시면 할당량을 다 채우면 집에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각을 했다. 15분 지각을 했다. 15분 지각을 했으면 당연히 오답할 수 있는 시간에 15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겠죠. 그러면 15분 더 늦게 가시는 거고 30분을 늦게 왔다. 30분 더 늦게 가시는 거고 1시간을 늦게 왔다. 1시간 늦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럼 숙제를 하셔야 돼요. 숙제를 다 끝내시고 예를 들면 6시 15분에 와서 45분 동안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 라고 했는데 숙제를 안 해와서
숙제를 안 해와서 오답 정리하는데 총 오답 정리가 9시에 끝났다. 숙제하고 오답 정리하는데 9시에 끝날 수도 있죠. 숙제 하나도 안 하면. 그 상황이 벌어졌으면 나머지 3시간을 채워주고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3시간. 집에 12시에 가느냐? 10시에 갈 수도 있죠. 대신에 남는 시간은 와서 꼭 채우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늦게 오고 조금 뭐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 어떤 좀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지각 안 하고 숙제를 다 한 사람은 기존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숙제를 안 해오고 조금 늦는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 하던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이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적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144페이지고요. 부정적분의 정의, 그러니까 부정적분이 뭔지 약속을 먼저 좀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용어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요.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해서 그 미분한 함수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f'x라고 얘기를 하고, 이 f'x는 이 함수의 도함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얘 기준에서 보면 fx는 자, f'x는 fx에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고 다 누구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네. 내 기준에서 보면 서연이는 나한테 배우는 학생인 거고, 서연이 어머니 기준에서 보면 서연이는 사랑스러운 딸인 거죠. 기준에 따라 다른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누구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f'x는 fx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는 fx의 도함수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반대로 이 fx는 f'x의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부정적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미분을 하기 전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분하기 전 함수. 자, 미분하기 전 함수라고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x세제곱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x세제곱. 자, x세제곱하고 3x제곱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x제곱은 x세제곱에 뭐라고 불러요? 도함수라고 부르죠? 도함수. x세제곱은 3x제곱에 뭐라고 불러요?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얘를 미분하기 전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이 3x제곱이라고 하는 건 x세제곱을 미분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얘를 미분했을 땐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이거의 원래 모양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부정적분을 구한다가 적분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미분한다라고 불러요. 미분한다. 자, 미분한다는 뭐를 찾는 과정이냐면 도함수를 찾는 거죠. 도함수를 구하는 것. 자, 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거를 반대로 가는 거 있죠? 자, 이 반대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분한다. 자, 적분한다. 자, 적분한다는 뭐를 구하는 거냐면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자,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자, 빨간색 과정을 했을 때 미분해서 얘가 되는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x세제곱도 있지만 x세제곱 더하기 1도 미분하면 3x세제곱 되는 거 아닙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00도 미분하면 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분을 했을 때, 즉 부정적분을 구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느냐? x세제곱 더하기 1도 생길 수 있고 x세제곱 마이너스 20이 생길 수도 있고 x세제곱 플러스 뭐 100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뭐라고 쓰냐면 x세제곱 플러스 c라고 써줄 거예요. 왜냐? 다른 점이 뭐냐? 뒤에 있는 상수항만 달라요. 그래서 그 상수항을 통합해서 뭐라고 쓴다? c라고 써주고 c는 적분 상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왜냐? 적분을 할 때 생기는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c는 적분 상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미분을 하면 결과는 하나예요. 하지만 적분을 하면 결과가 몇 개가 나온다?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서 그거를 더하기 c라는 기호를 써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는 것과 적분을 하는 것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미분하는 과정하고 적분하는 과정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쟤를 뭐 미분해라, 쟤를 적분해라, 부정적분을 구해라 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기호를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 미분한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x세제곱을 미분한다라는 기호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기호화 시키는 겁니다. 자, x세제곱을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다? 3x제곱이 나왔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의 도함수, x에 대한 미분, x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라고 해서 ddx를 붙이는 기호도 씁니다. ddx.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게 y 값이기 때문에 dy dx라고 쓰죠. 근데 y 대신에 우리가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놈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씁니다. 이건 뭐 한다라는 뜻이라고요? 미분한다라는, 미분해라 라는 뜻이에요. 미분해라. 그래서 이게 3x제곱이 된다라는 기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기호로. 자, 그러면 적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얘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즉 얘가 미분하기 전에 모양이 이거라면 3x제곱에다가 앞에다가는 s자를 쭉 늘려놓은 모양을 써주시고 이거를 인테그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누구에 대해서 적분을 했느냐를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표시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로 적분을 하였다. x로 미분되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원래 모양을 찾아라 라는 뜻이에요. 이 함수는 원래 함수를 뭘로 미분한 것이다? x로 미분한 것이다 라는 뜻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c가 된다 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요게 3x제곱의 부정적분을 구하면 x 세제곱이 된다 라는 말을 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자,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와 얘 사이 관계는 뭐라고요? 얘는 얘의 부정적분, 얘는 얘의 도함수. 즉 여기는 요 인테그랄 fx dx를 했더니 x 세제곱 플러스 4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기서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f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라면 3x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관계는 도함수 관계니까.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분하면 요 관계가 나온다. 요 fx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뭐 2번, 3번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배우는 학생이든 2번, 3번 배우는 학생이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약속이에요.
이 기호가 담고 있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막 적분해라, 인테그랄 이렇게 써라 그러면 와우, 미분 되돌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 있는 이 변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변수 x라고 하는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변수라고 부릅니다. 적분 변수. 자, 이 적분 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붙어 있는 이 문자가 아닌 문자는, 그러니까 적분 변수가 아닌 문자는 전부 다 상수 취급해 줍니다. 상수 취급.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인테그랄 3x가 있고요. 여기에 dt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선 적분 변수가 t예요. 무슨 뜻이냐? 이 함수를 구하는데 이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되기는 했는데 적분 변수가 t라는 얘기는 t로 미분해서 얘가 됐다는 거예요. t로 미분해서 얘가 됐다. 근데 여기서 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뭘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상수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상수인 거예요. 미분을 해서 3x라는 상수가 나오는 함수는 t로 미분해서 3x가 나오는 상수가 나오는 함수는 3xt 아니겠습니까? 3xt. 그래서 상수 취급을 해주시고 미분을 해서 얘가 나오는 이 함수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다가 항상 적분상수 c는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4xy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dx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4xy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dy가 붙어 있다.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이거는 x로 미분했을 때 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x가 아닌 문자는 뭐다? 상수다, 상수. 얘는 상수인 거야. y는 상수인 거예요. 미분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4xy, 그러니까 4yx가 나오기 위해서는 원래 어떤 함수여야 돼요? 2yx 제곱이라는 함수를 미분해야 얘가 나오는 거죠.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4xy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c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2x y의 제곱 플러스 c가 나오겠죠. 그래서 같은 모양이긴 하나 적분 변수에 따라서 같지 않은 식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변수고 어떤 게 상수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생략하느냐? 인테그랄 1dx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그냥 dx라고 씁니다. 생략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자, 1을 미분해서 1이 나오는 식은 어떤 식이죠? 미분해서 1이 나오는 식. x 더하기 c가 나와야 되겠죠? 자, 얘를 미분해야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무것도 없는 것은 뭐가 있는 거다? 1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수항 0도 있을 수 있어요. 0도. dx. 자, 미분해서 0 나오는 거 뭐죠? 예,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미분해서 얘가 나올까를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무엇을 미분해서 얘가 나올까 생각을 해주시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를 먼저 해보시냐면, 뭐를 먼저 해보시냐면, 145페이지에 대표형 1번에 기역하고 니은하고 디귿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만 자! 하루 종일 자고 있어, 씨. 대표형 기역니 디귿을 해주세요.
자, 먼저 기호를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게 익숙하지 않냐면 우리가 이제 뭔가를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프라임 x가 나오면 이걸 적분하면 fx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닌 형태, 그냥 인테그랄 fx d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얘를 적분한 부정적분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거의 부정적분을 일반적으로 한 단계 올렸다라고 생각해서 large f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요거를 부정적분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꼭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large fx라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gx dx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부정적분은 이것의 대문자를 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것의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large fx 플러스 c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얘는 y에 대해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자, x로 주어져 있는 식을 x로 적분한 거나 y로 주어져 있는 거를 y로 적분하는 거나 모양은 똑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적분 상수는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를 붙여주시고 얘랑 같은 식이냐? 얘는 x에 관한 식이고요. 얘는 y에 관한 식이에요. 당연히 같지 않죠. 값이 같아야 같은 거지 x, y가 다른 문자면 일반적으로 같은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저 기호적인 표현은 뭐냐면 자, 적분해라 라는 기호예요. 얘는 뭐 하란 기호예요? 미분해라 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fx의 부정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부정적분 중에서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large fx 플러스 c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뭐 해라 라는 뜻이냐면 미분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fx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fx가. 자, 그런데 이제 이 함수는 도함수를 적분해라 라고 했으니까 프라임을 적분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미분하기 전 모양은 뭐냐면 fx거든요. 근데 뒤에 상수항이 뭐가 붙어도 상관없이 얘네들을 미분하면 전부 다 f'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는 상수항이 붙어 있지 않죠. 하지만 여기는 상수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모양이.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이 fx dx면 large fx 플러스 c라고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large gx 플러스 c 다시라고 쓰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때 어떤 두 개씩이 같아. 어떤 식하고 같아. 그럼 이거 각각 미분하면 같아요, 안 같아요? 자, 양변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미분했어요, 안 했어요? 미분해도 같다라는 식 세웠죠? 미분해서 같다라는 식 세우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예요? fx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이다 그러면 좌변 미분하고 우변 미분해서 같다라고 썼잖아요. 이렇게. 서로 미분하고 미분해서는 같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얘도 마찬가지로 이 식하고 같다면 두 개를 미분하고 미분해도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스몰 fx가 되겠죠?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스몰 gx가 되겠죠? 예. 원래 같으면 미분한 것도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참인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이제 본다면 조금 정리해야 될 요소들이 좀 보여요.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fx뿐만이 아니라 뭐 fx랑 gx랑 더해져 있는 거나 빼져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정적분의 어떤 성질들을 우리가 좀 배우고 나서 적분을 하면 훨씬 더 쉽게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고, 자, 미분 자체가 원래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미분계수는 뭐라고 했냐면 특정한 상황에서의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미분 계수는 극한값이고요. 극한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정의는 하지 않았거든요. 정확하게 정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질은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인 상태에서 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그냥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적분과 미분의 관계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fx의 한 부정적분, 하나의 부정적분이죠.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가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d, dx 하신 다음에 fx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적분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fx를 적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두 번째는 나중에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안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라고 써야 되죠? 얘를 미분했다. 얘 미분했다. fx를 미분했다. 뭐라고 써야 돼요? 요거 자체는 뭐라고 써야 돼요? f'x라고 써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f'x dx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이거 계산하면 미분해서 f'x가 되는 놈을 찾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f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인 거죠. 하지만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있는 걸 계산을 하면, 자, 이 안에 있는 걸 계산을 하면 적분을 한 거기 때문에 라지 fx에다가 더하기 c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얘를 미분해라.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으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x가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같냐 안 같냐가 문제예요. 같지 않아요. 네. 상수항이 붙어 있고 상수항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를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한 거예요. 근데 미분과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가면 원래 그대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일로 다시 와요. 근데 적분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뒤에 상수가 붙어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면 상수 빼고는 다 같아요. 근데 상수가 붙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일로 갔다 일로 가면 적분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미분을 하면 한꺼번에 미분하면 얘가 다 되기 때문에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분을 하느냐 미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상수가 붙고 미분을 하면 상수가 붙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분하고 적분한다 그냥 없애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분과 적분의 관계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예요. 왔다 갔다. 그 왔다 가면 똑같은 거잖아. 근데 마지막에 적분을 하면 상수가 붙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핵심이 뭐라고?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상수를 붙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상수는 언제 붙여요? 마지막에 맨 껍데기에 뭐가 있으면 적분기호가 있으면 상수를 붙이고 맨 껍데기에 적분기호가 아니라 미분기호가 있으면 상수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적분하고 미분의 관계를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적분은 구하면 여러 개가 나오고 미분은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그래서 관계가 여러 개인 거죠. 얘를 미분하면 딱 하나만 나오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 여러 개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 개를 한 개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핵심은 이거죠. 적분 미분이 있으면 그냥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 근데 여기에 C가 붙냐 안 붙냐는 마지막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거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적분의 성질인데요. 자, 이 적분의 성질은 미분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분을 할 때 성질의 반대거든요. 적분이라고 하는 건 미분의 반대로 가는 역연산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한다?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반대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걸 얻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반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 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미분을 했던 성질과 적분을 하는 성질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반대로 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단 뭐만 붙으면 돼요? C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C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분의 성질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C의 fx dx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상수는 원래 앞으로 빼고 미분했던 것처럼 적분도 상수를 빼고 적분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두 번째 성질은 인테그랄 fx 그 다음에 더하기 gx 더해져 있는 걸 적분을 하면 각각 따로따로 fx랑 gx를 따로따로 적분하는 것에 합과 동일하다. 자, 합과 동일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하면 적분을 한 번 하기 때문에 적분상수 C가 한 번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두 번이 나오죠. 두 번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결국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C랑 여기서 나오는 C랑 한꺼번에 합쳐서 통합적으로 적분상수는 한 번만 쓰는 걸로. 적분상수는 한 번만 쓴다. 한 번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똑같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똑같고. 그래서 실수배와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곱하기는 안 되죠. fx 곱하기 gx를 했을 때 우리가 곱의 미분법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되어 있는 걸 각각 미분하진 않잖아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쓰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해서 두 개를 더해주는 것처럼 곱의 미분법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fx dx랑 그 다음에 gx dx랑 두 개를 각각 적분해서 두 개를 곱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뭐 발레가 많으니까 x제곱 dx를 인테그랄 x dx와 그 다음에 인테그랄 x dx 두 개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결과가 절대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적분 공식을 이제 배워서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자, 성질은 저 성질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적분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런 성질에 따라서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적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로 되돌리면 됩니다. 되돌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뭐라고 쓰고 인테그랄 dx라고 쓰는데 얘는 x 플러스 c라고 일반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x세제곱 같은 x의 n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자, 뭘 미분해야 x의 n제곱이 나오겠어요? 몇 차식을 미분해야 n차식이 나오겠어요? n 플러스 1차식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x에 n 플러스 1차식이 붙어야 되고요. 미분을 하면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는데 튀어나가서 상수가 1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어야, 자, 이렇게 있었어야 미분을 하면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1이 되고 얘는 하나가 낮아져서 n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 올리고 분모에 숫자를 똑같이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x 세제곱을 적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x의 4제곱 숫자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분모에다가 4를 이렇게 갖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써주시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적분을 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적분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만 적분을 하게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을 참조하셔가지고 자,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데 1-1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을 풀어주시는데요. 대표만 푸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힌트를 드릴 거예요, 힌트. 자, 힌트를 드릴 건데, 각각의 이제 힌트를 듣고, 자, 힌트를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자, 2번은 그냥 해보시고요. 자, 대표 3번의 힌트입니다. 자, 대표 3번의 힌트는
일단 라지 fx가 나왔대요. 라지 fx가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나왔거든요. 자, fx의 부정적분이 라지 fx라고 나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즉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는 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fx라고 하는 이 함수를 미분하고 싶은데 얘는 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미분할 때는 이거 미분은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미분을 해주세요. 자, 곱의 미분법 사용해서 미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힌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자, 대표 4번의 힌트는 자, ddx하고 인테그랄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자, 서로 무슨 관계라고 했죠? 인테그랄과 미분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서로 역연상 관계라고 했어요. 만나면 사라지는 거야. 만나면 사라져요. 즉 없애면 돼요. 없애면 되는데 이 별표가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 C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 하죠? 미분하죠? 미분하면 C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적분을 해야 적분상수 C가 붙죠. 마지막에 미분을 하면 C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C가 안 붙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C는 붙는 거예요. 얘는 C가 붙는 거예요. 자, 요걸 참고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 5번은 전부 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 6번은 요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합쳐져 있는 거는 따로따로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도 합쳐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게 6번의 힌트입니다. 6번의 힌트. 자, 6번의 힌트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갈게요. 자, 한 장. 자, 7번을 보시는데요. 7번은 두 번째 있는 식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반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식을 모르면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이 2f'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미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프라임 x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 8번 볼게요. 대표 8번. 자, 대표 8번의 두 번째 식을 한번 보세요. 자, 대표 8번의 두 번째 식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0이다. 자, 이 식에는 두 개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나요? 두 개. 뭐뭐 들어가 있죠? 좋아요. f1은 0이요. 그 다음에 자, 0이기 때문에 뒤에 f1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모양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성해 주세요. 자, 이건 뭐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다? f'1이다. 그래서 f'1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대표 2번부터 대표 8번까지 해주시고요. 자, 시간은 15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안 되는 건 질문해 주시고요. 잠깐만 손 주시고 올게요.
잘 이해한다는 생각하시고요. 예, 그거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 적분 상수가 한꺼번에. 적분 상수가 한꺼번에 몰아줬습니다. C부터 시작해서 C한테 다 더하는 거를 그냥 C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얘가